자, 이번에는 165페이지에 전산세무율 96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1번 틀렸어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인여금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합니다.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분류와 공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합니다. 1번도 맞는 얘기고,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 보충 설명해줘야 되고, 선의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가액과 후익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적합법을 적용해 비롯하는 재무평가액과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선의선출법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후익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 재무상태표 가액과 선의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적합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된대요. 3번이 틀렸고,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원가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법이냐, 선의선출법이냐, 후익선출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총평균법이냐, 매출가격 환원법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선의선출법이 아니라 후익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가액과 선의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적합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 답은 3번. 3번. 다음은 충현의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한 내역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1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공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1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35만원이며 특정 차입금은 72만원이다. 차입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이자의 10%. 2021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회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연도를 수정 안 한 건가? 연도를 수정 안 한 건가 보네, 이제. 연도를 바꿔줄게, 이거. 여기 22년도. 그러면 여기 22년 4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회사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여기도 21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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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35만원, 특정 차입금 평균 지출액은 72만원, 22년 4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72만원 곱하기 이번 연도는 9개월 12분의 9에서 54만원. 특정 차입금이 공사 대금보다 크므로
일반 차입금 중에서는 자본에 대한 차입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3번 답은 1번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공사 기간 동안 2022년도 공사대금 평균 유출액이 35만 원인데 특정 차입금은 처음부터 이런 건물 지려고 충현의 신축 건물 건설에 사용하려고 돈 빌려온 게 특정 차입금입니다. 특정 차입금이 72만 원인데 차입 기간하고 공사 기간이 그죠? 겹치는 기간인 9개월 동안 계산하면 이번 연도의 특정 차입금 지출액이 54만 원, 54만 원까지 공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쓸 수 있는데 지금 특정 차입금 지출 평균 지출액이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보다 크다는 얘기는 일반 차입금은 건물 짓는데 안 썼다는 얘기라고. 일반 차입금은 처음부터 건물 짓는데 쓰려고 돈 빌려온 게 72만 원인데 특정 차입금의 평균 지출액이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보다 크니까 일반 차입금 중 건물 짓는 데는 일반 차입금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 원가 중 자본할 수 있는 것은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이 특정 차입금 평균 지출액보다 컸을 때만, 그때는 이제 일반 차입금 중에서도 건물 짓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때만 적절한 이자를 적용해서 차입 원가를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4번. 장부의 오류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오류는 자동조정적 오류와 비자동조정적 오류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자동조정적 오류가 아닌 것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오류가 자동조정적 오류가 아니고요. 우리 기업회 계산 자동조정적 오류는 재고자산 가대가소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가대, 가소 이런 게 자동조정적 오류예요. 이런 게. 법인세법하고 좀 다르죠.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가대가소를 평가 증감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같은 얘기지만 재고자산 가대가소를 평가 증감, 선급비용, 뭐 가대가소, 그 다음에 뭐 단기 미수이자,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자동조정적 오류인데 기업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은 안 들어가요. 재고자산 가대가소,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가대가소는 자동조정적 오류입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투자부동산은 해당 사항이 없다. 5번. 다음 중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석으로 보고한대. 주석으로 보고한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한다.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우리가 우발부채를 얘기합니다.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충당 부채의 인식 조건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해요. 단지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는 한 예, 주석으로만 기재합니다. 주석으로만.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 현재 의무로서 예,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예, 당해금의 실효성에 수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하고 충당부채의 예,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사이가 중요한 경우는 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한대요. 예, 대표적으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할 수 매우 높아야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96개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는 끝났고요.